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안할 때 위로가 되어주는 책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때론 잘 지내냐는 안부 인사에도 괜찮은 척하느라 마음이 더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럴 땐 말보단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무언가가 더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런 순간 말없이 마음을 붙잡아주는 5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책은 알랭드 보통의 불안입니다. 이 책은 불안이 생기는 사회적 구조와 심리적 메커니즘을 보여줌으로써 불안의 정체에 대해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불안의 실체를 알아가는 과정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 감정의 지배에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자아를 느끼는 방식조차 타인의 시선에 달려있다. 즉,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예민해지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면 내 삶 자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 책은 우리가 갈망하는 성공이 실제로는 지극히 불합리하고 애초에 정해내리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인정받으려 애쓰는 그 사람들의 판단이 과연 존중받을 만한지 자문해보라고도 말합니다. 저자는 쇼펜하우어를 인용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편협하고 의견은 비뚤어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켜줘요. 이 책을 읽을 때 초점을 맞추면 좋은 부분은 우리가 왜 불안해지는지를 개인의 약점이나 감정 조절 실패로 보지 않고 사회가 만들어낸 시선과 기준의 문제로 해석하는 점이에요. 불안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불안을 만드는 환경과 구조를 낯설게 보고 해체해보는 경험. 이 책은 바로 그런 사유의 렌즈를 건네줍니다. 두 번째 책은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이 삶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평범한 하루 안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한 조각의 다정함이 있다는 사실. 그걸 이토록 조용하게 또 아름답게 보여주는 작품은 많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펄롱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의 아주 짧은 몇 주간을 그립니다. 그는 매일 새벽 어둠 속에서 일어나 석탄 배달을 나가고 밤이면 다시 어둠 속에 들어와 식탁에 앉는 그저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또 이 나날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삶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이 마치 투명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 고요한 불안 속에서 펄롱은 어느 날 단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뒤흔들 만한 결정은 아니었지만 어떤 소녀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펄롱은 아주 작은 방식으로 세상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독자는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오늘 베푼한 조각의 다정함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 있다는 걸. 이 책을 읽을 때 꼭 주목해보면 좋은 지점은 침묵과 사소함이라는 감정의 무게예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 꼭 거창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걸 펄롱의 선택이 알려줍니다. 펄롱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신념도 커다란 희망도 아닙니다. 그를 움직인 건 단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양심의 울림이죠. 이 책은 우리가 변화를 원하지 않을 때에도 그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달라지지 않는 일상을 조금 더 견딜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책은 미하엘 하우스켈러의 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책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고민해주는 책입니다. 불안은 때때로 삶의 의미에 대한 흔들림으로 이어져요. 삶이 아름다워야 할 이유도 언제나 기쁘고 의미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불안한 삶을 견디는데 가장 깊은 힘이 되어주는 철학적 대화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는 10명의 철학자가 남긴 문장과 생각을 따라가며 삶에 대한 10가지 서로 다른 시선을 조명합니다.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삶의 본질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쓸모없거나 비정상이 아니라 삶이란 원래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죠. 놀랍게도 그 말이 주는 건 절망이 아니라 묘한 위안이에요. 그래, 나의 삶이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덜 탓하게 되거든요. 카미는 세상은 우리의 욕망과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계는 본질적으로 부조리하다고요. 하지만 그는 그 부조리 앞에서 고개를 떨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행위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어진 것을 온전히 살아내려는 열망이 바로 인간다운 저항이라고요. 세계가 무심하다고 해서 삶이 무가치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심함 앞에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부조리한 세상과 화해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삶을 긍정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존엄인 것이죠. 존재와 죽음에 대한 철학자들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덜 외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주목하면 좋은 지점은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한 줄짜리 해답 대신 10명의 사유를 함께 두는 방식이에요. 삶이 반드시 의미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 오히려 그 의미 없음마저 껴안고 살아가는 철학적 태도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점을 배울 수 있어요. 네 번째 책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책이 위로를 주는 이유는 외로운 싸움처럼 보이는 인생이 사실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고독한 한 인물이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생명 속에서 조용한 연대를 발견해 나가는 이 이야기는 불안이라는 내면의 고립감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노인은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낚시를 합니다. 거대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는 노인은 처절하게 고립된 인간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바다 한복판에서 노인은 하늘을 나는 새 자신과 함께 떠있는 낚싯줄. 바다의 숨결 같은 잔잔한 파동을 느낍니다.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바다에서는 누구도 결코 완전히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그 순간 우리는 그와 함께 외로움이라는 감정 너머의 무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어. 이 책은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몰입 속에서도 끝까지 삶을 놓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 책을 읽을 때 주목하면 좋은 지점은 노인이 바다와 생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싸우면서도 생명을 존중하고 패배에도 존엄을 지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느끼는 그 순간,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너도 혼자가 아니야. 지금도 어떤 생명이 너를 감싸고 있어. 마지막 책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도 우주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조금은 작고 견딜만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책은 그런 시야의 전환을 선물해줍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도 우연히 빚어진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넓고 조용한 시각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책이죠. 코스모스는 과학자 칼 세이건이 우주의 기원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풀어낸 책입니다. 우리는 코스모스의 일부라는 문장은 과학이 줄 수 있는 가장 시적인 위로가 됩니다. 코스모스를 읽으며 우주의 나이를 상상하고 별의 탄생과 소멸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불안은 자연스럽고 평범한 감정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살아있음의 신비로움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게 되죠.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하면 좋은 부분은 우주에 관한 이야기 속에 깃들어 있는 겸손한 시선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별의 먼지로 이루어진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이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주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불안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현실적이죠. 오늘 소개한 5권의 책은 불안을 덜어주는 책이기보다는 불안한 삶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조금 흔들려도 책 한 권이 우리의 곁에 있다면 아주 조금은 덜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책을 읽으며 불안한 오늘을 함께 걸어줄 문장들을 찾아보시길 바라요.